파르스 왕국. 강한 국력과 넓고 비옥한 국토 그리고 대륙 공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풀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 주변국들의 경계와 시샘을 받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무예가 뛰어난 국왕 안드라고라스 3세를 중심으로 무예가 매우 뛰어난 장수들 마르 집안들이 이끄는 기병들은 가히 무적이라 일컫는데 서방에서 쳐들어온 이알다바오트란 신을 믿고 있는 루시타니아와 전쟁 중이며 연전연승을 하고 있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자식! 연약하며 유약해 보이지만 심성은 따뜻한 왕태자 아르슬란은 대장군 바흐리즈에게 검술을 배우고 있으며 파르스 왕국 내에서 국왕인 안드라고라스와는 달리 용맹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왕태자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그의 어머니인 왕비 타흐미네와 국왕 안드라고라스는 아들인 아르슬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신하들은 더욱 왕태자를 걱정하게 된다. 현재 파르스를 침공 중인 루시타니아는 신을 믿고 있는 나라이며 본인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겨도라 칭하며 이겨도라면 갓난아기까지도 죽인다는 소문이 자자한 나라이다. 노예로 끌려온 루시타니아 병사들이 궁금해진 왕태자 아르슬란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나가 어느 한 소년과 만나게 되고 소년에 의해서 노예를 거느리는 파르스 왕국의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와 이알다바오트 신이란 존재 그리고 본인들을 이겨도라 칭하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된다. 납치당한 왕태자 아르슬란을 구하기 위해 마르 집안 다륜이 활을 쏘는 순간 아르슬란은 이를 말리게 되고 자신을 납치한 소년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게 되며 납치의 원인을 제공한 아이들을 처벌해야만 하지만 아르슬란은 괜찮다며 벌을 내리지 않았다. 소년에게 들은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깊이 생각에 빠진 아르슬란은 다륜에게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륜은 자신의 벗인 나르사스라는 인물이 아르슬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르슬란에게 말했다. 서북방 루시타니아는 마르얀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어 파르스 왕국에 침공 중이며 파르스 국왕 안드라고라스는 이에 맞서기 위해 아트로파텐의 평원으로 진군하였고 왕태자 아르슬란은 첫 출진을 하게 된다. 이번 아트로파텐의 평원 전투에는 국왕 안드라고라스 휘하 에란 바흐리즈, 마르 집안 칼란 마르 집안 다륜, 샤프르 후바드 등 8명의 마르 집안이 이끄는 8만 5천의 기병과 13만 9천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대군이었으며 더불어 아트로파텐의 평원의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절대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아르슬란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자신의 매에 날개가 젖어 있는 걸 보고 칼란에게 정찰을 한 번 더 가게 하지만 주위의 병사들은 왕태자가 그저 겁먹었기에 불안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마르 집안 다륜은 국왕에게 파르스군의 기병이 더없이 강한 건 루시타니아도 아는데 기병전에 유리한 평원 전투를 하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함정이 있을 것이라며 도망친 노예들이나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위험하다며 단언하지만 이에 분노한 국왕은 겁쟁이는 빠지라며 다륜을 마르 집안의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근처에 있던 아르슬란 또한 우지즘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된다. 국왕이 왕태자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바흐리즈는 조카인 다륜에게 파르스 왕가의 충성이 아닌 아르슬란 왕태자 개인에게 충성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 극심한 안개로 국왕은 걱정하지만 마르 집안 칼라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키며 전투가 시작된다. 하지만 파르스 군의 앞에는 극심한 안개와 각종의 함정으로 인해 파르스의 대군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며 왕태자 아르슬란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아르슬란이 주위의 도움을 구하자 칼란이 왔지만 칼란의 주위에는 루시타니아 군들이 있었고 왕태자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흑의 기사 다륜이 왕태자를 구하기 위해 나타났다. 다륜은 상황 파악이 끝나고 칼란이
파르스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왜 배신을 하였느냐며 분노를 하였고 일찍이 칼란의 강교로 인해 국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마르즈반의 자리에 해임되었단 걸 알아챘다. 다륜과의 일기토 중 칼란은 자신이 배신한 이유가 있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지만 다륜의 무력이 자신보다 우위 있기에 칼란은 결국 왕태자를 죽이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파르스군은 본인들의 패배를 직감하였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는 국왕은 계속해서 후퇴의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바흐리지의 회유로 인해 후퇴의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지휘계통은 무너져 있고 배신자들이 있었기에 배신자들이 국왕이 후퇴의 명령을 내리지 않고 혼자 도망쳤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어 파르스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결국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된다. 도망을 치던 국왕과 바흐리즈는 복병에게 습격당하게 되고 가면을 쓴 의문의 사나이와 만나게 된다. 국왕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 바흐리즈는 가면의 사내에게 돌격하지만 이랍으로 지게 되고 이렇게 파르스의 대장군인 바흐리즈는 사망하게 된다. 지휘계통이 무너져 흩어져 있던 파르스 기병들은 끝까지 적진에 돌격하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루시타니아에게 파르스군의 강함을 보여주었고 이 아트로파텐의 평원 전투로 인해 파르스군은 기병 5만 3천 보병 7만 4천의 전사자가 나왔고 승자인 루시타니아 군 또한 사망자가 5만을 넘었다. 다륜과 아르슬란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륜의 벗인 나르사스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나르사스, 다이람의 영주이며 어릴 적부터 전략 및 지략 공부에 열심이었고 재능 또한 뛰어났다. 과거 튀르크, 투란, 신두라 3국 연합국의 50만 대군이 파르스로 쳐들어왔을 때 나르사스의 지략으로 파르스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안드라고라스 또한 나르사스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나르사스는 파르스 국왕 안드라고라스에게 노예 해방을 권하는 간언을 하자마자 국왕에게 분노를 사게 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 후 레타크인 엘람과 같이 바슈루산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배신자 칼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왕태자 아르슬란과 흑의기사 다륜은 나르사스를 찾아가게 된다. 나르사스는 다륜이 입을 열기도 전에 파르스군이 대패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에 다륜은 나르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미 나르사스는 파르스 국왕에게 찍혀있는 상태였고 권력에는 욕심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나르사스는 산속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르슬란 일행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르사스의 시동인 엘람 또한 왕태자 일행들이 온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르사스는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아르슬란과 이야기하다 보니 아르슬란이 다른 왕족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다. 다륜은 나르사스에게 국왕과 왕비가 왕태자 아르슬란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과 백부인 바흐리즈가 파르스의 충성보단 아르슬란 개인에게 충성을 다해달라고 한 것을 나르사스에게 말해주면서 이때 나르사스는 어떠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배신자 칼란의 부하들이 아르슬란 일행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되고 이들이 나르사스를 추궁하면서 현재 파르스의 대장군은 칼란이고 바흐리즈는 사망했다고 전했고 나르사스에게 칼란의 밑으로 오면 국왕 안드라고라스로 인해 박탈당했던 영주권의 회복과 이알다바오트 교회 신도로서의 권리 전반을 주겠다고 회유한다. 나르사스는 분노를 하며 제안을 거절하고 이들을 제압을 하고 아르슬란에게 왕태자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떠한 걸 주겠냐고 묻자 아르슬란이 나르사스를 궁정화가로 맞이하겠다고 말하자 나르사스는 환하게 웃으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 이렇게 다륜, 나르사스, 엘람은 아르슬란과 함께 칼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게 된다. 한편 루시타니아의 군사들은 파르스의 왕도 엑바타나 성 앞까지 진군하였고 루시타니아의 성직자가 엑바타나 성문 앞에서 자신은 이알다바오트 신의 대리자라며 이교도인 파르스를 벌하겠다며 파르스의 마르즈반 샤프루를 인질로 삼아
잔인한 행위를 보여주게 된다. 샤프로는 아군을 향해 적한테 죽는 것보다 아군에게 죽고 싶다며 자신에게 활을 쏘라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파르스의 화살이 닿질 않고 있는 그때 의문의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샤프로 머리 정중앙에 화살을 명중시킨다. 그의 이름은 기이브 떠돌이 악사이자 궁술이 매우 뛰어나며 왕족이나 귀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남자이다. 나르사스는 분명 엑바타나 성문은 굳건하지만 내부에 협력이 있으면 쉽게 뚫릴 거라며 루시타니아는 이를 이용해 큰 소리로 성내의 노예들을 회유하여 성문을 열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정말 나르사스의 말대로 엑바타나 성내 노예들은 자유를 가지라는 루시타니아의 외침에 잠깐 동요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성내에 있던 마르즈반들은 동요하는 노예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지만 곳곳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걷잡을 수가 없었고 성내의 성문들이 결국 열리게 된다. 기이브는 샤프로를 적의 손에 죽지 않게 한 상으로 왕비에게 금괴를 받게 되고 왕비가 피신을 할 때 호의를 부탁받으며 함께 지하수로로 도망치지만 결국 자신이 미끼란 걸 알아채는 순간 가면에 사내와 칼란을 마주하게 되고 기이브는 서둘러 도망쳤다. 마르즈반 3이 왕비를 호위하기 위해 달려가는 순간 칼란과 가면 이사내와 맞붙게 되고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파르스력 320년 11월 끝내 성내의 노예들의 반란과 루시타니아의 습격으로 인해 왕도 엑바타나는 결국 함락당한다. 파르스는 노예들의 반란과 루시타니아의 습격으로 인해 수도 엑바타나가 함락당하게 되고 엑바타나를 점령한 루시타니아는 도망친 왕비 타우미네를 뒤쫓아 생포하게 된다. 파르스 왕태자 아르슬란과 그의 일행 또한 배신자 칼란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왕비 타우미네는 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다. 바로 타우민의 본인과 얽힌 남자들은 모두 불행에 진다는 것이다. 과거 파르스의 선왕이었던 오스로에스와 그의 동생이었던 현재 황제 안드라고라스가 타우미네를 얻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하였고 끝내 오스로에스는 병사했다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상은 안드라고라스가 타우미네와 왕위를 얻기 위해 암살했다는 풍문이 돌았었다. 역시나 타우민의 왕비로 인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다. 바로 루시타니아의 왕이 사로잡은 타우민의 왕비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어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망언을 듣게 된 루시타니아의 왕의 동생인 기스카르는 분노를 하며 말도 안 된다며 하는 도중 가면의 사내가 다가왔다. 가면의 사내는 간사한 말로 루시타니아의 승리를 이끈 자는 루시타니아의 왕이 아닌 기스카르 당신이라며 이간질을 하게 되고 기스카르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배신자 칼란은 왕태자 아르슬란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파르스의 마을을 불태워 죄 없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게 저지른다. 나르사스는 칼란의 행동은 우리들을 깨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아르슬란은 죄 없는 백성이 피해보면 안 된다며 칼란을 말리러 가자고 권하였고 일행들은 그를 따라 나서게 된다. 한편 수로에서 도망쳐 나온 기이브는 미모가 뛰어난 여자와 만나게 되고 그녀의 이름은 파랑기스, 미스라 신전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파랑기스는 파르스의 사절로 엑바타나의 파견 중이었고 미스라 신전은 아르슬란이 태어났을 때 태어남을 축복하기 위해 아르슬란의 이름으로 기증되어 지어진 신전이었다. 미스라 신전의 여신관장이 아르슬란 왕태자가 위험할 때 무예가 뛰어난 자가 나서 도와드려라는 유언을 따라 파랑기스는 왕태자 아르슬란한테 가는 중이었고 기이브 또한 그녀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 기이브와 파랑기스는 칼란의 부대를 발견해 부대를 뒤쫓는 와중에 나르사스와 마주치게 되고 서로 적인 줄 알았지만 나르사스가 아르슬란의 부하인 걸 알게 되어 함께 싸우게 된다. 드디어 왕태자 아르슬란은 악행을 저지르는 칼란을 막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아르슬란,
휘하 다륜 나르사스 엘람 기브 파랑기스와 함께 칼란의 부대와 싸우게 된다. 다륜이 사자호를 외치면서 전투에 임하자 칼란의 부하들은 다륜의 무예를 알기에 다수의 병사들이 도망을 치게 된다. 다시 한번 칼란과 다륜은 일기토를 하게 되지만 어이없게 칼란은 죽음에 이르는 부상을 얻게 된다. 칼란은 죽기 전에 아르슬란 일행에게 안드라고라스는 살아있고 파르스는 정당한 왕이 왕위를 잇게 될 거라는 말을 하며 눈을 감게 된다. 아르슬란은 비록 칼란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랬을 거라며 죽어간 병사들을 위해 죽음을 추모하는 진홍곡을 불러달라고 파랑기스에게 부탁한다. 루시타니아의 대주교는 자신의 나라 왕이 이교도인 타우미네를 처형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하자 우라가 치미로 분풀이로 파르스의 왕립도서관에 있던 1200만 건에 이르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적을 불태웠다. 루시타니아의 파르스 백성에 대한 핍박은 도를 넘었고 루시타니아 군사가 백성을 겁탈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이에 아르슬란 왕태자는 견디지 못해 이를 말리게 되는데 여기서 에투알이라는 루시타니아 기사 한 명이 병사들에게 지금 이 행위는 이알다바오트 신이 분노하실 거라며 호통을 치며 루시타니아 병사들을 물리게 한다. 그 병사는 바로 예전에 아르슬란을 납치해 도망쳤던 파르스의 노예로 잡혀왔던 소년이었다. 노예 소년은 또다시 아르슬란에게 이알다바오트 교의 가르침을 강요하며 언쟁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며 이알다바오트의 성전을 주면서 읽고 배우라고 호통치며 떠난다. 한편 엑바타나에 잠입한 나르사스와 다륜은 칼란의 부하들에게 들키게 되고 가면이사네와 마주치게 된다. 2대1의 싸움. 다륜과 나르사스는 서로 협공을 하며 가면이사네를 몰아넣지만 가면이사네 또한 무예가 매우 뛰어나서 막상막하의 상황 끝에 루시타니아의 군사들이 몰려오게 되자 다륜과 나르사스는 다급히 도망치게 된다. 다륜과 나르사스는 가면이사네와 격전을 벌인 후 루시타니아의 병사들로부터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고 아르슬란 왕태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칼란이 죽으면서 파르스는 정당한 왕이 왕위를 이을 거란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는데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 배신자 칼란의 부대를 무찌른 아르슬란 일행들은 여전히 루시타니아의 추격을 피해 도망 중이었고 파르스 영지 중 카샨 성세에 도착하게 된다. 카샨 성세의 영주는 후다이르란 인물로 수많은 재물과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르슬란 일행들은 후다이르가 차려놓은 만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아르슬란은 영주에게 노예는 해방해야 한다고 말을 꺼내게 되고 후다이르는 순간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당연한 말이라고 대답한다. 깊은 밤 후다이르는 아르슬란 일행에게 어떤 수를 써놓고 아르슬란에게 다가가 다륜과 나르사스 일행은 간신이기에 훗날 조국에 해를 끼칠 거라며 제거해야 한다고 역정을 내면서 노예 해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르사스의 사고와는 위험하다며 아르슬란을 협박을 했다. 이에 아르슬란은 일행들을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 후다이르의 술수를 이미 파헤쳐버린 일행은 아르슬란에게로 곧바로 오게 된다. 아르슬란 일행이 성세에 나가려는 순간 후다이르는 아르슬란 일행에게 방귀를 들게 되고 궁수들이 활을 쏘려는 순간 이미 나르사스는 이 상황을 다 예상했기에 모든 활을 망가뜨려 궁수의 힘을 약하게 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다수의 보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륜 일행과 격전을 벌이게 되고 후다이르는 아르슬란에게 칼을 휘두르는 순간 다륜의 창에 죽게 된다. 아르슬란은 성세에 잡혀있던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노예들에게 너희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죽인 아르슬란 일행에게 분노를 하며 아르슬란에게 대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르슬란 일행은
다급히 카시안 성세를 떠나게 된다. 아르슬란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나르사스에게 노예들이 해방을 시켜주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게 되고, 나르사스는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들은 관대한 주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인 것일 수도 있다며, 나르사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아르슬란 본인이 걸어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충언을 하게 되고, 아르슬란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5명이 자신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훌륭한 군주가 돼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을 하게 된다. 한편 엑바타나를 점령한 루시타니아에서는 대주교 보댕이 국왕에게 이번에 1만 명의 파르스 이교도 놈들을 신께 제물로 바치자고 큰 소리를 지르자, 왕의 동생인 총사령관 기스카르는 성내와 후계에서 반기를 들 수도 있다고 반대를 하게 되지만, 대주교는 그 반기를 드는 이교도는 다 몰살시키면 된다고, 이 성전은 천상의 영광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대주교의 직속 부하인 성기사단장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것이다. 대주교 보댕은 왕에게 파르스 왕비와 결혼하는 걸 반대해서 죽였냐고 따지게 되지만, 이는 기스카르가 한 짓이었고 결국 보댕과 성기시단들은 엑바타나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한편 루시타니아에게 도움을 준 가면이사네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드디어 그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 그는 바로 파르스 선대 국왕 오스로에스의 아들 히르메스 전 왕태자였던 것이다. 히르메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게 현재 파르스 국왕 안드라고라스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젠 남은 건 아르슬란 뿐이라며 분노를 한다. 히르메스의 명을 받아 배신자 칼란의 아들인 잔데는 아르슬란 일행을 추격을 하게 되고, 근질긴 추격으로 인해 아르슬란 일행들은 페샤와르로 모이자고 외치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아르슬란은 기브와 엘람과 함께 도망치면서 루시타니아의 군사와 싸우며 도망치게 되었고, 도망치는 와중 후미에 있던 엘람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자 엘람은 자신을 놔두고 가라 아르슬란에게 외치지만, 아르슬란은 고민도 하지 않고 엘람을 도와주기 위해 말을 돌리게 되고, 기브는 이에 놀라게 된다. 기브는 타우민에게 받았던 그 말을 뿌려 루시타니아 군사들의 집중을 흐트리게 한 뒤 아르슬란과 엘람을 데리고 겨우 도망치게 된다. 엘람은 자신이 짐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아르슬란은 친구 사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라고 말하자 엘람은 신분이 다르다며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아르슬란은 그러면 자신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한다며 엘람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한다. 이를 본 기브는 아르슬란에게 어릴 적 왕궁 밖에서 지냈냐고 묻자, 아르슬란은 어릴 적 자유민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말을 하게 되고, 이에 기브는 나르사스 일행이 다른 왕족과는 다른 아르슬란에게 몰두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흐뭇한 웃음을 보였다. 한편 아르슬란을 추격 중이던 가면이사네는 야만인족인 조트족과 마주치게 되고 이들을 몰살시켰다. 마지막 남은 생존자인 족장의 딸 알프리드가 분노의 치밀어 히르메스에게 덤비게 되고, 히르메스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 나르사스가 우연히 알프레드를 도와주게 되고 둘은 함께 페샤와르로 도망치게 된다. 다륜 일행을 목격하게 된 아르슬란은 다륜을 도와주기 위해 전투에 임하게 되지만, 히르메스의 부하인 이상한 그림자에게 데려당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때 다륜이 보석커처럼 엄청난 스피드와 검술로 그림자를 격퇴하고 아르슬란을 구하게 된다. 다륜과 합류하게 된 아르슬란 일행은 페샤와르에 다가왔지만, 여기엔 루시타니아의 군사들이 매복해 아르슬란 일행에게 진격을 하게 되고, 이때 나르사스가 페샤와르 국경을 지키고 있던 마르즈반 기슈바드와 함께 대기 중이었고, 아르슬란 일행을 뒤쫓던 루시타니아 군을 무찌르게 된다. 페샤와르 성내에 오게 된 아르슬란 일행은 바흐만 전 대장군과 기슈바드와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아르슬란은 함께 엑바타나를 탈환하자고 하지만 바흐만은 이를 반대를 하며 회의장을 박차 나가게 된다. 그럴 위인이 아니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찰나에 기슈바드가 회의 전에 이미 죽은 다륜의 삼촌인 바흐리즈 대장군에게 편지를 받은 뒤로 바흐만이 이상해졌다고 나르사스와 다륜에게 말을 해주었다. 바흐만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이 사실을 몰라서야 한다며 편지를 보낸 자신의 친구인 바흐리즈를 원망하게 된다. 아르슬란은 마음이 심란해져 혼자 성 외곽에 올라와 생각에 잠겼고, 이때 가면에 사내 히르메스가 나타나게 된다.
히르메스가 아르슬란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티슈바드가 나타나 막게 되지만 끝내 막지 못하고 히르메스의 칼이 아르슬란에게 향하는 순간 바흐만이 몸을 받쳐 이를 막게 된다. 편지 내용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히르메스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관한 내용이 있었고, 바흐만은 히르메스가 어릴 적 왕태자였던 시절에 검술 스승이었던 것이었다. 히르메스는 자신을 막아선 바흐만으로 인해 당황하게 되고 바흐만에게 왜 방해하냐고 묻자 바흐만은 자신의 벗 바흐리즈가 아르슬란 전하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기에 살신 성인으로 아르슬란을 지킨 거라며 히르메스에게 부디 물러가 달라고 부탁하자 히르메스는 물러가려고 하지만 다륜과 나르사스가 히르메스를 붙잡으려고 칼을 뽑아 달려들지만 바흐만이 다륜을 붙잡으며 파르스 왕가의 정통적인 비가 끊기다며 히르메스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다륜은 결국 히르메스를 놓아주게 되고 바흐만은 아르슬란에게 어진왕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두게 된다. 이에 아르슬란과 일행들은 각자만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루시타니아와 파르스의 싸움에 또 다른 나라 신두라가 새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며 현재 아르슬란 일행이 있는 페샤와르로 진격 중이다. 신두라 왕국, 동방의 대국으로 파르스와 맞먹는 국력을 가진 신두라는 현재 1왕자 가데비와 2왕자 라젠드라 두 사람의 왕위 계승 싸움이 한참 중이었다. 2왕자 라젠드라는 어머니가 노예 출신이었기에 핏줄이 더럽다는 이유로 수많은 귀족들이 1왕자인 가데비를 지지하게 되자 본인이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업적을 세워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루시타니아가 파르스 왕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 무공을 세우고자 라젠드라는 군대를 이끌고 아르슬란 일행이 있는 페샤와르로 진격하게 된다. 아르슬란은 바흐만 장군으로 인해 알게 된 파르스의 적통이자 전 왕태자였던 히르메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이때 신두라 왕국이 페샤와르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런 아르슬란을 걱정하고 있는 다륜과 나르사스는 조금이라도 아르슬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침공해오고 있는 신두라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신두라 군대에 맞설 계책을 생각하게 된다. 라젠드라는 자신들의 병사가 파르스군보다 월등히 많았기에 절대 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계책 없이 페샤와르로 향하게 되었고,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나르사스가 파놓은 함정과 계책 그리고 다륜의 무예로 인해 라젠드라의 대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라젠드라는 파르스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 아르슬란은 포박해온 신두라 제2왕자 라젠드라를 풀어주고 라젠드라를 위해 연회를 열게 된다. 아르슬란은 라젠드라에게 신두라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어 파르스의 싸움에도 힘을 빌려달라고 제안을 하자 라젠드라는 기꺼이 힘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한다. 아르슬란과 라젠드라 연합군은 신두라국 제1왕자 가데비를 잡기 위해 국경을 넘어 원정에 나서게 되고 연이어 제1왕자 가데비의 군대를 무찌르게 된다. 연패를 거듭한 가데비군 쪽에서 어느 한 남자를 라젠드라 군에 잠복을 시켜 임무를 주게 되고 임무를 받고 잠복에 성공한 남자의 이름은 바로 자스완트 신두라 재상 마헨드라의 양아들이다. 자스완트는 라젠드라 군에 잠복하여 아르슬란에게 다가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아르슬란 일행들은 이 남자를 주시하게 된다. 나르사스의 명으로 기부와 자스완트는 신두라에 속해 있는 구자라트 성세의 사자로 파견되어 밀지를 전해주게 되지만 자스완트가 기부 몰래 성세의 영주에게 다가가 자신은 가데비 왕자의 사람이라며 아르슬란 일행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를 역으로 파르스군을 덮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예상을 한 나르사스는 이미 자스완트가 가데비 쪽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고 함정을 파놓아 역으로 가데비군을 맞이했다. 또다시 가데비군은 대패를 하였고 포로로 잡히게 된 자스완트는 왕위 계승 싸움엔 관심 없고 자신의 양아버지인 마헨드라의 명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목을 치라고 외치지만 아르슬란은 자스완트를 풀어주어 목숨을 한 번 구제해 주었다.
아직도 마음이 심란한 아르슬란은 성으로 돌아와 다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다륜은 자신에게 아르슬란은 소중한 주군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아르슬란이 왕태자 전하라며 다시금 충성을 맹세하고 이에 아르슬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드디어 가데비의 본대가 아르슬란 일행에게 진격하게 되었고 가데비의 본대는 전투 코끼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때 파르스 왕 안드라고라스조차 이 부대와 싸우는 것을 피했었다. 가데비의 부대는 15만이 넘고 아르슬란과 라젠드라의 연합군은 고작 6만의 병사뿐이었다.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초반에는 막상막하의 싸움이었지만 가데비의 코끼리 부대가 투입되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싸움에서 지게 되고 라젠드라의 위기절명의 순간 파르스군이 나타났다. 나르사스는 이미 코끼리 부대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워두었고 코끼리를 유인해 숨겨둔 병기로 코끼리 부대를 압살하게 된다. 다륜이 가데비 왕자를 사로잡으려는 순간 자스완트가 이를 방해를 하고 가데비를 데리고 도망치게 되지만 파랑기스가 활로 자스완트를 죽이려는 순간 또다시 아르슬란이 그냥 보내주어라 명령을 내린다. 이는 아르슬란이 자스완트를 두 번째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찬디가르 평원의 전투에서 가데비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괴멸당하고 도주하였고 이 전투는 라젠드라와 파르스 연합군의 승리로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두라 국왕이 자식들의 싸움에 한숨을 쉬게 되고 결국 신전결투로 왕위 계승자를 정하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신두라 국왕은 자신의 자식들이 왕위 싸움으로 인해 왕국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전결투로 왕위 계승자를 정하겠다고 선언하게 되고 아르슬란과 연합한 라젠드라는 자신의 신전결투에 흑의기사 다륜이 대리인으로 결투에 임할 것을 아르슬란에게 요청하게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르슬란은 이를 승낙하게 된다. 흑의기사 다륜이 라젠드라의 대리인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한 일왕자 가데비는 신두라의 운명을 파르스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게 되며 재상 마헨드라에게 비밀병기를 결투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드디어 신두라 차기 왕위를 걸고 신전결투가 시작되고 가데비 쪽에서 나온 덩치 큰 남자의 계력에 아르슬란은 크게 걱정하게 되며 싸움을 지켜보게 된다. 가데비 쪽의 남자는 덩치가 크고 계력이 엄청났지만 다륜은 검술로 치명타를 여러 번 남기게 되며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상대방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륜을 몰아세우게 된다. 다륜의 절체절명 위기에 아르슬란은 흥분하게 되며 저 남자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라젠드라에게 그럼에도 다륜을 대리인으로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세웠다며 분노를 하게 되고 이를 본 신두라 국왕은 아르슬란에게 부하를 믿어보라며 진정시키고 일왕자 가데비에게 아르슬란처럼 부하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왕태자로 임명시켰다며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운다. 치열한 결투 속에 힘겹게 다륜이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일왕자 가데비는 이건 부당한 심판이라며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일왕자 편에 있던 재상 마헨드라가 가데비에게 우리의 패배라며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순간 가데비가 마헨드라를 죽이게 된다. 재상 마헨드라가 쓰러지자 가데비 군과 라젠드라군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다륜이 여기서 사자후를 외치며 병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이를 본 병사들은 다륜을 쇼라세난이라 칭하게 된다. 결국 신두라의 왕위 다툼은 이 왕자 라젠드라가 승리하게 되고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마헨드라의 죽음에 자스완트는 울분을 토한다. 신두라 국왕은 죽음을 맞기 전에 라젠드라에게 일왕자 가데비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며 눈을 감지만 라젠드라는 자신의 형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게 되고 결국 일왕자 가데비의 목을 치게 된다. 일왕자 가데비 편이었기에 감옥에 갇혀있던 자스완트를 꺼내어준 아르슬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또한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부모가 아닌 것 같다며 자스완트를 다독이며
자신과 함께 파르스 왕국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아르슬란의 도움을 받은 라젠드라가 이번엔 자신이 도울 차례라며 아르슬란에게 병사 3천을 빌려주겠다며 정예병 3천을 아르슬란의 진영에 투입하게 되지만 이 또한 아르슬란을 배신하려는 술수였으며 파르스군을 불태워버리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아르슬란군이 야영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 라젠드라군이 나타나 아르슬란군을 습격하지만 어째서인지 아르슬란군은 이미 습격에 대비한 상태였고 배신한 라젠드라군을 괴멸시켜버리고 또다시 라젠드라를 포로로 잡게 된다. 이 전투에서는 자소안트의 도움이 있었으며 라젠드라에게 신드라 백성으로서 간언을 올린다며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라고 부탁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신드라국과 아르슬란군은 새로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다. 자소안트는 자신의 목숨을 3번 구해준 아르슬란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아르슬란의 호위무사로서 아르슬란 일행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된다. 한편 히르메스가 이끄는 군대는 오로지 파르스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숫자는 3만을 넘었고 이들은 루시타니아의 성기 사단이 있는 자불성 토벌하기 위해 진군하게 되고 여기엔 마르즈반 3이 이끌고 있었다. 자불성으로 향하는 도중 아트로파텐의 평원 전투에서 행방불명된 마르즈반 쿠바드의 생존을 확인하게 되고 마르즈반 3이 쿠바드에게 자불성 토벌에 함께 임하자고 권하자 쿠바드는 이를 따르게 된다. 드디어 시작된 자불성 전투에 히르메스 휘하 마르즈반 3 칼란의 아들 잔데 마르즈반 쿠바드 3명의 지휘관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루시타니아의 성기사단과의 전투에서 성기사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는 승전을 하게 된다. 전투가 끝나고 쿠바드는 히르메스에게 왜 왕위를 원하냐고 묻게 되자 히르메스는 빼앗긴 옥좌를 위해 많은 피해가 있을지언정 정당한 핏줄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답하자 쿠바드는 한숨을 쉬며 진영을 떠나게 된다. 쿠바드를 회유하기 위해 뒤따라온 삼에게 쿠바드가 옥좌를 빼앗기 위해 수많은 파르스인들이 죽음을 당한 게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칭하는 자로서 맞는 행동이냐며 아르슬란 행방을 묻고 다륜과 나르사스가 아르슬란을 돕고 있다고 하자 웃으면서 떠나게 된다. 페샤와르로 돌아온 아르슬란은 왕태자의 이름으로 2가지 역사상 중대한 포고를 하게 되고 하나는 루시타니아 토벌령이고 두 번째는 노예를 모두 해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포고가 훗날 해방왕 아르슬란이라 불리게 된다. 루시타니아 토벌령과 노예 해방령을 보고한 왕태자 아르슬란 앞으로 각지에서 많은 제후와 무장들이 아르슬란에게로 달려왔다. 지금 파르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르사스와 다륜은 이렇게나 많은 인물들이 아르슬란 앞으로 모여들 줄 몰랐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령을 반대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새로이 모인 무장과 제후들이 기부와 자소안트가 파르스인도 아닐 뿐더러 타국인임에도 아르슬란의 측근에 있었기에 많은 불만들이 나온 것이다.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현재 아르슬란 곁에 있는 나르사스가 재상인 거에도 불만은 가진 자들이 많았기에 아르슬란은 나르사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르사스는 자신의 재상 자리를 인망이 깊은 루샨에게 물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와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된다. 바로 히르메스 전 왕태자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들은 루샨경 또한 히르메스 왕자로 인해 수많은 파르스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그러한 인물이 파르스의 왕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아르슬란을
왕태자로 옹립하는 것에 찬성하게 된다. 하지만 아르슬란은 자신의 아버지 안드라고라스가 친형 선대왕 오스로에스를 시해했다는 소문과 더불어 자신 또한 왕가의 피가 흐르지 않다는 생각에 또다시 발걸음을 주춤하게 된다. 다듐과 나르사스 그리고 기브는 망설이고 있는 아르슬란을 걱정하며 혹시나 왕위를 히르메스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운다. 한편 과거 아르슬란을 일반 귀족이라 생각해 아르슬란을 인질로 붙잡고 도망친 노예 소년이었던 루시타니아의 기사 에투알은 자신을 거두어준 바르카시온 백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페샤와르 정세를 알기 위해 잠입하게 되고 또다시 아르슬란과 마주치게 된다. 이야기 도중 에투알은 왜 아르슬란에게 전쟁에 임하냐고 묻게 되고 아르슬란은 과거 노예 소년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을 계기로 파르스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한다. 아르슬란을 그냥 귀족 도련님이라 생각하고 있던 에투알은 나라를 움직이는 건 왕이 할 일이지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 행동의 출신 따윈 상관없다며 그건 대단히 고귀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성을 떠나게 된다. 에투알의 진심 어린 발언에 의해서인지 아르슬란은 어느 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나라를 찾으면 그 누구에게도 왕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단언하고 아르슬란은 결의를 새로이 다지고 전장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부 갈등 속에 나르사스는 기브에게 어떠한 특명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날 기브는 병사들 틈 속에 있다가 한 장수에게 시비를 걸리게 된다. 그 남자는 바로 마르즈반 샤프루의 동생 이스판이었다. 과거 루시타니아인에게 붙잡혀 엑바타나 성문 앞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던 샤프루가 제발 아군의 손에 죽고 싶다고 하자 기브가 활로 그 소원을 들어주었던 적이 있었다. 그냥 흘려 넘겨도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브는 도발을 받아주게 되고 자신의 형을 죽인 기브에게 화가 난 이스파는 기브에게 결투를 요청하게 된다. 결투 도중 아르슬란은 이를 멈추어 버리지만 다듐이 기브에게 주먹을 날리게 되면서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 때 아르슬란은 기브에게 추방하겠다고 선언하게 되고 기브 또한 알겠다며 훌쩍 떠나게 된다. 나르사스가 기브에게는 악역을 자처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며 그와는 별개로 아르슬란이 왕위에 오를 때 필요한 물건을 찾는 임무를 기브에게 맡겼던 것이다. 드디어 왕도 엑바타나를 되찾기 위해 아르슬란군은 출진하게 되고 그 전에 나르사스의 전략대로 루시타니아 영토에 있는 산 마누엘 성을 치기 위해 진군하게 된다. 장군 3명이 아르슬란에게 그 전에 다른 성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나르사스는 전략상 불필요하다며 거절하게 되지만 나르사스의 불허가에도 3명의 장수 자라반트, 이스판 투스는 공을 세우기 위해선 자신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며 군을 이탈해 따로 진군하게 되지만 결국에 루시타니아의 함정에 빠져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고 자신들도 죽게 될 상황에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함으로써 아르슬란 왕태자가 있는 본대가 피해 없이 진군할 수 있다며 마지막 결의를 펼치려는 순간 본대가 그들을 구하러 왔고 그들은 아르슬란에게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진군했어야 한다며 간언하는 순간 아르슬란은 나라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더욱 많은 자들이 사라지었으면 한다고 그러기 위해선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마음을 붙잡았고 자라반트, 이스판 투스는 다시금 아르슬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 드디어 아르슬란은 산 마누엘 성 근처에 도착하게 되고 성에는 에투알이 있었으니 이들의 운명의 톱니바퀴는 또다시 굴러가게 된다. 파르스 왕도 엑바타나를 함락한 루시타니아에게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있으니 바로 파르스전 왕태자 히르메스이다. 히르메스는 자신이 정당한 혈통이라 주장하며 현재 파르스 국왕인 안드라고라스를 폐위시키기 위해 루시타니아와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왕도 엑바타나 함락까지의 과정에 파르스인은 수백만이 사망하였다.
아르슬란은 왕도 엑바타나를 탈환하기 위해 루시타니아 영토에 있는 산 마누엘성으로 진군 중이었고, 이에 엑바타나의 주둔에 있던 루시타니아 총사령관 히스카르는 히르메스가 산 마누엘성으로 가 아르슬란을 죽여버리겠다는 한마디에 루시타니아군 7만 병사를 빌려주게 된다. 드디어 아르슬란군과 히르메스가 이끄는 루시타니아 파르스 연합군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새로이 편성된 아르슬란군은 그야말로 막강했다. 산 마누엘 성의 비밀 통로로 침투한 파르스 마르즈반 기슈바드는 히르메스와 함께하고 있는 마르즈반 3과 마주치게 되고, 격전 중인 와중에 기슈바드는 왕위에 집착하여 파르스 자국민을 몰살시킨 히르메스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며 마르즈반 3에게 마르즈반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일침을 날린다. 나르사스의 전략으로 여러 부대로 나뉘어진 파르스군은 곳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아르슬란이 잠깐 혼자 있을 때 루시타니아 견습기사 에투알이 아르슬란이 있는 진지로 쳐들어왔다. 드디어 에투알은 아르슬란이 그냥 귀족 도련님이 아닌 파르스 왕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르슬란에게 분노를 하며 달려드는 순간 엘람이 아르슬란 대신 부상을 입게 되고, 끝내 나르사스와 파랑기스가 에투알을 둘러싸 붙잡으려는 순간 아르슬란은 나르사스에게 저 아이를 그냥 보내주라고 부탁하게 되고, 에투알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된다. 다음날 아르슬란군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성문을 부셔 산 마누엘 성내로 침투에 성공하게 된다. 선봉장으로는 기슈바드와 다륜이 돌격 중이었는데, 루시타니아 군이 파놓은 함정으로 아르슬란이 위기에 처해지는 순간 마르즈반 쿠바드가 나타나 아르슬란을 구해주게 되고, 쿠바드는 아르슬란에게 본인이 진정한 왕이라 자부한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며 자신이 맡고 있을 테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치며 아르슬란을 쫓던 루시타니아군을 섬멸시킨다. 드디어 히르메스와 아르슬란이 마주하게 되고, 아르슬란을 보는 순간 히르메스는 자신이 정당한 혈통이기 때문에 왕위는 자신의 것이라며 분노가 섞인 외침을 하게 되고, 그런 히르메스에게 아르슬란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왕위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 한마디를 하게 되자, 이에 히르메스는 역정을 내며 아르슬란을 뒤로 한 채 다륜과 히르메스의 1대1 결투가 시작된다. 다륜은 파르스 마르즈반 중 세 손가락에 꼽히는 남자였기에 그의 강함은 그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히르메스의 무력 또한 너무 뛰어나 거의 막상막하의 싸움의 마지막 일기토에서 다륜이 히르메스를 이기게 되고, 히르메스를 붙잡으려는 순간 히르메스를 돕고 있는 흑마술사가 마법으로 히르메스를 대피시키면서 산 마누엘성 전투는 파르스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전쟁에서 패배한 산 마누엘성에 있던 주민들은 이교도에게 붙잡히는 게 싫어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에투알의 양아버지이자 산 마누엘성 영주 바르키시온 백작 또한 죽음으로써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아르슬란은 감옥에 갇히게 된 에투알을 만나러 가게 되고, 서로 진중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며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날 전투로 인해 죽은 이들을 위해 진홍가를 불러 의식을 치르게 되고, 파르스군은 파랑기스가 진홍가를 부르고 루시타니아군의 진홍가는 에투알이 부르게 된다. 아르슬란은 루시타니아의 잔전 병사들과 갈 곳이 없어진 루시타니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함께 움직이게 되고, 아르슬란의 힘겨운 여정은 계속된다. 見つけてやろうか。殿下のために王位継承の証とやらを。